반갑습니다. 국고처 일부 송관종입니다. 어떤 험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시장을 앞서 나간다면 좋은 투자 전략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한껏 불어날 겁니다. 자, 그 국고처 일부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간밤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미증시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 중동 긴장 지속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크리스토퍼 월러가 7월 달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발언이고 파월이 이야기하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발언과는 약간 배치되는 그런 움직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솔솔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원래 크리스토퍼 월러는 친트럼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파월은 약간 민주당의 어떤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들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고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죠. 네타냐후는 이란의 어떤 중요한 정부 시설이나 전략적인 목표를 공격해라 이런 이제 지시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긴장 모드로 이제 전환을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 개입이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마 2주 내에는 여기에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중동은 다시 한번 또 불안감에 휩싸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 때문에 시장이 반짝 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상무부에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TSMC 여기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을 좀 제한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보이면서 이걸 통보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는 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할까요? 지금 때로는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작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박스권 등락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럼 왜 미증시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 등락이 나올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산 투자자들은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차익실현 욕구가 좀 생기는 구간이에요. 반면에 경기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통제가 되고 있고 또 경기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AI 모멘텀까지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을 하면서 시장이 갈팡질팡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술적인 부담감은 있어요. 그리고 21선의 어떤 탄력도가 상당히 좀 둔화됐다 이런 이제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나 기술주들은 강한 랠리가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나 기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핵심 기업들이 약간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도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단 말이죠. 자, 이것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탄력도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조금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세부적인 어떤 흐름을 이제 살펴보면 다음 주에는 주초에 보면 이제 주택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주택 지표는 최근에 흐름을 보면 모기지 금리 부담이나 아니면 건설사 재고 조정 여파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GDP도 약간 기존에 비해서 GDP 성장률 이제 확정치 발표하는데 그닥 좋지는 않고 그다음 PC나 요 부분도 지난달에는 대부분의 인플레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소폭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월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페덱스는 흐름이 약간 좋지 않고 마이크론은 그런대로 실적 선방을 할 걸로 보이지만 대중국 반도체 압박 전략 요것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미증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면 요게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1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21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약간 탄력도가 좀 둔화됐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1선이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요건데 21선 아래로 음봉이 툭 하나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약간 이제 조정 추세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뭐 월요일 날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도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해결될 건 아니다. 그렇다면 급락은 없지만 일단 긴장 모드는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악재 요인이 하나 발생한다면 그게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떤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이나 또는 7월 9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관세 협상의 마지막 일 그때가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의 어떤 강경 발언이나 이런 게 이어진다면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락하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주봉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봉에서 보면 21선 위에서 한번 눌림목을 줘야 되는 그런 국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였죠. 이렇게 약간 붕 떠 있는 자리였는데 약간 눌러줘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증시는 약간 한번 눌림목을 줄 수 있다. 최소한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좀 쉽게 대응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밀리면 이제 반등은 시도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또 어떤 군사적인 개입 요것 때문에 음봉이 툭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긴장 모드로 약간 단기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영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또 섹터들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희소 게임을 벌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질주하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된다. 대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뭐 D램 쪽이나 HBM 쪽에서 삼성을 능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르다는 거죠. 대형주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 옐로칩이나 스몰캡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다만 이제 AI 관련주들은 계속 AI 산업이 좋기 때문에 뭐 유리기판이든 HBM이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화끈한 랠리가 아직은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제시를 해드렸던 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기는 하지만 항상 하회라는 것은 미리 선반영이 되고 또 일부 종목만 이 수익을 좀 향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종목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에서 매수대가 유입이 됐었죠. 그러면서 약간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소폭 이제 매수대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제 올라갈수록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주 기대감이 있는 방산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탄력도는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법이 통과가 됐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도 나왔지만 약간 탄력도는 좀 떨어진다. 앞으로 그 남북 경협주들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반짝은 할 수 있지만 과거하고는 다르다. 북한이 지금은 뭐 러시아의 원조를 받아서 또 자원도 개발하고 또 무기도 첨단 무기를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기존보다는 이제 미국하고 협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뭐 트럼프가 보는 친서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추가로 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일단
우리 정부의 이제 입장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원전은 이제 미국에서 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동이나 유럽 이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원전을 이제 공급하게 된다면 안보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직은 원전 기술을 기존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이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원전 관련주들이 강한 튀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게 이제 안 좋고 또 시장에서는 의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빅머니가 바닥에서 매수해서 끌어올려서 호재를 이용해서 차익실을 하는 요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주식시장의 어떤 복잡한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실적이 좋네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있네 성장성이 있나 요걸 가지고 따진다면 주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빅머니가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매수를 했고 그걸 남들이 열광할 때 차익 실현하고 요게 이제 어떤 머니 게임의 룰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기대감이나 또 상법 개정 기대감 때문에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좋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입장인데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고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자, 다음 주 이후에는 AI 관련주들의 시선이 쏠릴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죠? 자, 다음 주부터는 결정적인 AI 변곡점이 올 수 있는 이유는 캘린더에 있습니다. 6월 말 7월 초, 우리가 이제 6말 7초라고 하는데 이때 미국에서 MS, 메타, 구글이 대규모 AI 컨퍼런스를 열게 되죠. 자, 어떤 신기술이 나올까요? 어떤 신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반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서 AI 국가전략 2.0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AI 쪽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AI 반도체를 어떻게 지원한다, 또 인재는 어떻게 양성할 것이고, 또 기존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스마트 팩토리 확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내겠죠. 자, 그런데 과연 이 AI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치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소문으로만 카더라, 뭐 어떤 대선 주자가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낸다, 아니면 뭐 AI 강국을 만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소문만 무성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실제적인 예상까지 같이 간다. 그렇다면 다음 주 이후에는 AI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기존의 AI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주들, 태양광이나 풍력 올라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좀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이 올라가죠. 갑자기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기타 뭐 지역 화폐나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순환매 흐름이 한번 돌고 그다음 처음에 올라갔던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AI 관련주들이나 저출산이나 또 뭐 세종시나 이런 것들이 한 바퀴 도는 그런 테마의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수가 탄력도가 둔화되죠. 그리고 미국이 여기서 소폭이라도 눌러준다면 우리도 지수가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테마나 이런 종목들이 잘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만 AI가 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AI는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에서도 국가 안보 차원으로 격상을 하고 이쪽에 이제 초당적인 에너지를 이제 집중합니다. EU에서도 AI 액트가 통과됐고 또 그래서 규제와 육성 투 트랙으로 간다는 거죠. 그 중국 공안들이 쓰는 요 글래스 있죠. 요 글래스가 단 2초 만에 저 사람이 어떤 예금을 했고 또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집회를 참석했고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요것 때문에 AI 액트법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주요한 인사들을 이제 사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정보를 빼서 어떤 국가 안보 전략에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여러 가지 AI 규제를 많이 하게 되죠. 일본도 2025년까지 AI 반도체 예산을 3배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땅땅땅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AI 관련주들이 그동안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또 약간 탄력이 둔화됐는데 순환매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통적인 AI 관련주들이 있고 또 최근에 뭐 하늘과 컴퓨터나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잘 올라갔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의 흐름은 단순한 우리 국내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거 AI 뒤처지면 끝장이다. 지금 엔비디아를 봐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도 요 AI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지금 이 고전을 굳이 겪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AI, 말로만 듣는 AI, 뭐 좋아. 인공지능 뭐 전화 걸었더니 전화로 뭐 답해주고 또 은행이나 각종 한 데서 이제 여러 가지 AI 뭐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 우리 실생활에 저는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게 챗 GPT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챗 GPT가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이 명령어만 제대로 넣어준다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온단 말이죠. 물론 이제 간혹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걸 이제 사용자가 잘 컨트롤한다면 정말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깊숙이 생활에 침투해 있다. 이런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I 관련주들이 왜 올라갈까요? 왜 전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 AI 쪽에 드라이브를 걸까요? 요건 이제 딱 하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장률이 많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국의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도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중국이 과거에는 뭐 14, 5% 성장률을 보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률이 3%, 뭐 5% 이렇게 곤두박질 쳤죠.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성장률을 측정할 때 보면 인공위성에서 빛이 얼마 정도 조사가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장률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 마사지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성장률이 많이 곤두박질 쳤고 요건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겠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죠. 그렇다면 사람이 할 것을 기계가 대신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1000번 삽질할 걸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AI, 5G, 머신러닝, 뭐 로봇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이제 AI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움직임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었고 중국이 과거에 이제 미국에 좋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제 달러를 많이 보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첨단 기술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국에는 뒤떨어진다. 좋아, 그럼 우리가 첨단 산업에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려 보자. 2025년까지. 이게 바로 중국 제조 2025고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빡쳐서 야,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고 또 했죠. 근데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명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이 바로 이제 우리 기업들을 기술을 베꼈다, 직접재산권을 탈취했다 이런 쪽으로 가지만 결국 그 근간에는 이런 이제 서로 밥그릇 뺏기죠. GDP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각국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파일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파일을 남이 가져간다면 우리로서는 괴롭죠. 그래서 그 파일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흐름을 만든다. 결국에는 저출산 고령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AI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편해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산업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 다만 그 AI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 민주당의 자금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AI에 투자했던 그래서 그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걸 규제를 해서 그 자금줄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중간 선거에서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미 뭐 물류나 제조, 콜센터, 교육, 콘텐츠까지도 AI 기반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가속화될 수 있고 그러면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효율도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폭발하는 시장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연평균 성장률이 30%라고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은 상승할 수 있고 또 시장 규모는 한 2조 달러 이상이다. 그렇다면 모든 산업군은 AI로 재편이 돼야 되겠죠. 의료도 AI, 또 뭐 자동차도 AI,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미 AI 시대에 살고 있고, 근데 지금이라도 늦었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 종목이 좀 따라 다르죠. 이미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뭐 지금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한번 탄력을 받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라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제 AI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좋냐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나 인프라, 또 요즘에 보안 문제가 많죠.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것까지 응용 분야가 폭넓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통적인 AI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어떤 융합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테마의 소나메가 나왔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주로 이러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솔트룩스나 아니면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은 AI 플랫폼 기업이고 AI 스타트 기업에 투자를 했던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각종 뭐 챗봇이나 음성 인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잘 치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했던 다수의 벤처 캐피탈들은 이 기업들의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또 그만큼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업처럼 검색이나 데이터 부분에서 특화된 이런 기업들도 움직임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음성이나 얼굴 인식, 영상 분석 이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잘 치고 올라가죠. 자, 이게 발전하면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 또 자율주행이나 또 합숙용 AI 쪽으로도 드랍을 걸겠죠.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나 이런 기업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AI나 요건 이제 감정 분석, 헬스케어 이쪽에 특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토마티 시스템이나 이스톱트 이런 기업들은 금융이나 보안 또 바이오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AI 로봇 자동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로보로보나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도 좋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기업들도 연동이 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더존 비주얼이나 한사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또 우리 그 한국경제TV의 그 국고처 이 중에서도 제가 진행하는 송견지명 요건 어떤 겁니까? 시장을 앞서 나가자는 거죠. 미리미리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죠. 지난주에 뭐 원전 관련주들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주에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차트 하잖아요. 테크니컬 쪽으로 보면 상승 직전에 어떤 정비율 초기에서 에너지를 응집하는 이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몰리고 있고 올라갈 만하니 공매도를 했던 그 물량들은 줄어들고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또 쇼커버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어떤 이제 뭐 대기업의 어떤 AI 투자라 이런 거 받았다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좀 경험이 있고 이런 투자자들은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AI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다음 주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AI 관련주들이 상승 쪽으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이쪽에 수주를 하게 되고 또 글로벌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죠. 요게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 여기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제가 이렇게 쭉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발군의 상승률을 보인 기업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투자자들은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에 바로 일주나 2주 만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원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전 관련주, 저건 지난주 내용이고 원전 관련주들이 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서명을 했고 또 요게 이제 동남아나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자 그럼 이제 해볼 만하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1억 달러 금융 지원을 발표를 하면서 이 햇볕이 또 원전사들로 좀 들어가고 또 기술력은 또 고도화되겠고 또 미국의 손을 잡고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원전 수의 증가나 또 소멸모듈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각국이 핵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란, 이라크도 결국은 핵전쟁이잖아요. 이란이 핵을 이제 고도화했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란에서 저렇게 미국과 손을 잡고 이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우리도 이제 우리도 전술핵을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핵의 중요성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스몰모듈 원전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따라가는 것은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지난주에 바이오 관련주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플랫폼 기업들이란 말이요. SC 제형 그리고 ADC 이중황체 이런 쪽이죠.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미국이나 선진 시장에서 유일하게 내놓지 않는 시장이 어딜까요? 바로 요 헬스케어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가장 극명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쪽에 여러 가지 바이오나 제약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 발표할 걸로 보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대체적으로 잘 움직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짱대 양봉을 뽑아 올리는 이런 기업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치고 올라가면서 또 ABL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테마 이런 쪽으로 본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제한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다음 주에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일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이 더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시장이 좋아지면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은데 항상 늦게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수십 년간을 고민을 해봤는데 딱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단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큰 돈을 못 봅니다. 제가 그 경제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직접 투자를 해보시지만 역시 돈은 언제 버느냐. 너무 작게 하면은 돈을 못 번대요. 그래서 크게 한번 넣어서 크게 먹어야만 돈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한 방을 먹어야만 자산이 비약적으로 불어납니다. 뭐 단타 쳐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요? 물론 1%, 2%, 3% 이런 단타 말고 한 10%씩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단타라면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해야 된다. 매일 먹고 크게 먹을 수 있다면 누가 주식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단기 종목으로 테마주로 단기 매매를 하시고 또 성장성이 담보가 된 그런 종목으로 수익 투자를 하신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걸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1000%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한 877%인데 이것만 해도 와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877%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후속으로 이제 ABL 바이오에 한 40% 이상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약간 탄력이 둔화됐지만 지금도 3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성장성이 담보가 된 기업이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지겹게 흔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가는 종목은 절대 안 올라가요. 이것도 이제 ABL 바이오도 모든 투자자들이 막 ABL 바이오 했는데 심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결국에는 중간에 따라붙은 투자자들 절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닥에서 사는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 편하게 들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후속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시드머니가 많이 줄어들어서 적은 금액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올라가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투자자들이 10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올라가는 종목은 입 잘라 먹듯이 잘라 먹고 또 빠져 있는 종목은 물타기해서 반등하면 매도하고 이런 전략이죠. 아주 방법은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하루에 5%만 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한 달이면 5%만 낸다면 한 달이면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금이 적어도 한 돈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5%만 낸다는 기분으로 하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요걸 이제 둘째 달, 셋째 달 재투자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5%만 낸다면 셋째 달부터는 4천만 원이 되겠죠. 시드머니가. 그래서 5%만 내면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나 품위주비를 쓰시고 나머지 3천만 원은 ABL 바이오 투자하고 알테오젠을 투자하고 3천당 제약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했더니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객 수가 많은데 단일 상품으로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항상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매일매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치고 급하지 않은 분은 없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를 하자. 그래서 리포트에 나올 종목을 미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타이밍이 딱 오면 리포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세 종목을 드리는데 한 종목만 하자. 스타일에 맞게.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 첫 번째, 공격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종목을 하나오션을 드렸단 말이에요. 안정적이잖아요 여기서. 그랬더니 강하게 튀어 올라가서 뭐 짱대 양봉을 만들어 세웠는데 이렇게 조선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조선주로 해야죠. 자, 그 다음 날은 새내기주가 한 5일 정도 조정을 받았어.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온다. 2번 해드렸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뭐 15%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급등이 나온 것을 쫓아가면 그것도 좋아요. 추가 급등이 나오니까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시세가 이런 자리에서 요즘에 힘든 게 그거잖아요. 거래가 붙지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요즘 올라가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불기둥이 발생하면 눌림목에서 하루 이틀 또는 3일까지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뭐 거의 한 25% 이상 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고스트 스튜디오 이런 종목을 하면 되겠죠. 항상 우리는 바닥에서 사서 급등한다. 그러면 한 15분에서 30분 요 내에 팔면 뭐 단기적으로 급등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건데 요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치고 요때 제시해드렸는데 상한가 치고 어제도 상한가 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사실 요때는 여기서 한 2,000원대에서 6,000원까지 가죠. 그럼 한 200% 수익이 나잖아요. 요걸 오롯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거래가 바닥이죠. 매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는 그림의 떡,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화중지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불기둥이 발생하면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거죠. 음봉 떨어질 때, 음봉 떨어질 때. 그러면 연속해서 60 몇 퍼센트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짱대 항목을 뽑아 올리면 한 90% 100%를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저금 자금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거, 요 상승하는 걸 추격하려고 하지 말고 상승해서 눌림목을 주면 어떻게든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 종목이 한 승률이 90%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5, 좀 많을 때는 뭐 3, 40%까지도 수익률이 나오던데 그 이유는 상승 초기에 눌림목에서 공략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전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매수는 주로 아침에 보시면 돼요. 아침에 9시 7분 내에 매수하시면 된다. 눌림목에서. 눌림목이라는 건 뭐죠? 시가 대비해서 하락하는 거. 여기 요거 1,000만 원 투자한다. 9시 3분에 30%, 330, 또 30%, 30% 이렇게 사고 이제 매도 라인을 기다리죠. 저거 얼마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거 있죠. 그러면 여기 치고 올라가면 상한가까지 올라가면 홀딩. 상한가 무너지면 일부 좀 팔고. 근데 또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매수가를 익절 잡고 대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마음이 불안하면 투자가 제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매수가를 잡고 대응해서 거기를 빠지게 되면 본전에는 날려야죠. 그럼 마음이 항상 편하잖아요. 매일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은 상승 초기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냥 눈앞에 이 수익이 급급하다 보니 올라가는 것을 자꾸 추격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 이번 주에 해드렸던 건데 자, 우리 정부에서 이 웹툰이나 이쪽 산업을 좀 육성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런 재료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눌림목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좋은 기법 강의를 하나 해드리면 요 두 번의 공략이 있습니다. 요날도 공략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고 요날도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항상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일단 5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은 10일에서 치고 올라가죠.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20일선을 찍으면 이미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불기둥이 발생하면 5일선에서는 한 2, 3일 내에 공격을 해야 되고 요건 10일선에서 지지하고 5일선을 첫 번째 돌파할 때 이때 이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좋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침에 9시 3분, 6분 요 눌림목에서 하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갭을 한 5%에서 띄웠다. 근데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한 1분만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초기에서 한다면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 때리면 뭐 30%, 40%는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미러나 이런 걸 하는데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 무조건 10% 이상이면 때려줘야죠. 매도를.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것을 하면 이런 것들을 뭐 70%씩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데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공략을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뭐 70%, 100%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D&D 파마텍은 쫙 바닥에서도 해드렸는데 최근에서도 해드려가지고 한 1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비를 초입에서만 하자. 그러면 안 가는 종목도 있지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한국어 컴퓨터, 솔트룩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보면 미리미리 접근해야죠. 이런 상승 초기에서. 그러면 한전 기술도 뭐 7, 80%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을 가져가자. 항상 추격하지 말고 상승 초기에서만 하면 이것도 한 110% 나왔거든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 대형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또 눌러주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중장기로 홀딩을 하자. 이렇게 해서 뭐 증권주가 올라가면 그 흐름에 맞게.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중심축을 단기 매매로 접근한다면 그걸 눌림목에서 접근한다면 정말 재밌는 매매가 되겠죠.